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이 맥을 못 쳐서 네. 일단은 어떻게들 각자 대응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멘토님은 지금 이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렇죠. 건가요? 맞아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 뭐 사야 될까? 네. 아니면 뭐 팔아야 될까? 모아가야 될까? 아니면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야 될까? 뭐 고민 많을 것 같은데 늦었어요. 뭐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다 늦었어요. 네. 현금화를 하기엔 이미 늦었고 해라 했을 때 해야 됐고 예. 이제는 현금화 하기엔 좀 늦었죠. 하려면은 뭐 지금 갑자기 이상 급등 테마주로 올라왔다든지 네. 정치 테마 막 갑자기 품절주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본전 근처라든지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 파는 게 맞겠지만 다른 종목을 위한 현금으로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지금 뭐 할 게 없죠. 그리고 현금을 갖고 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제가 현금화를 올해 내도록 작년 내도록 네. 이야기했었어요. 뭐 그 전해부터 뭐 현금화는 갖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위에서 지금 예를 들면은 차트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차트를 보면 2,900포인트 이상이 2021년이었습니다. 계속 2021년이 위쪽에 계속 이렇게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 위쪽에 머물러 있는 이 상황에서 현금화를 해라고 했는데 제가 이 현금화를 해라고 했던 내용이 고작 여기서 추가하면서 하거나 여기서 사라고 해라 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현금화한 걸 고작 이거 찔끔 떨어졌다고 현금화를 해라 했을까? 이거 사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현금화를 하고 기다렸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뭐 물론 저는 50%만 하시고 나머지 50은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불안해 그러니까 나 100% 할래 라고 현금화를 100%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고작 이거 지금 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항상 위기는 기회다라는 것은요. 누구나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위기인 것 같은데 야 이거는 기회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인데 지금 한번 TV를 돌려보세요. 누가 여기를 위기라고 하고 있는가? 어떤 전문가들이 지금 이거 사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가? 어떤 TV 방송에서 어떤 경제 방송이 지금 안 된다고 합니까? 전부 다 건강한 조정이다. 조정식 매수다. 다시 올라갈 거니까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그런 방송 보면서 그래 위기는 기회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삽니다. 주식은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쪽이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다수 필패의 장세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소수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는 뭐 다수결이 답입니다 라고 하고 다수결이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기준이 됩니다 라고 하지만요 주식은 소수결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시기에서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자리는 기회가 아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위쪽에서 현금화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증시가 정말로 이거는 진짜 하락이다라고 우리가 온전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그런 하락은요 지난 3월처럼 2020년 3월에 이 하락을 보면서 이야 이거 기회다 너무 좋아 행복해 이런 사람 없거든요. 진짜 피부로 와닿아요. 그냥 오는 게 와닿고 진짜 무섭다 큰일 났다 작살났다 내 계좌 완전히 그냥 망가지겠다 야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야 이 주식하는 사람 진짜 다 골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와요. 정말로 내가 느껴지고 주변에서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방송에서조차도 오늘 또 폭락입니다 정말 증시가 왜 이러나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금 50%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현금 50%가 들어가는 기간이 길었나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나요? 그랬을 때 사실은 유례 없는 시장이에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에서 횡보라는 시장이 지금처럼 긴 시장이 있었는가 고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한 시장이 있었는가 하면요 제가 뭐 네모를 조금 이렇게 길게 그려놨지만 사실은 없었어요. 지금이 위쪽에서 횡보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2007년이죠. 2007년에서 여기서 횡보했던 자리하고 거의 비슷하다 볼 수 있겠는데 그거보다도 더 길게 횡보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 보시면은 뭐 드라마가 끝나든 뉴스가 끝나든 영화가 끝나든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죠? 광고 타임이 나오죠. 그 광고 시간이 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영화 채널 같은 거 보시면요 1부 끝나고 2부까지 광고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 10분, 20분 동안 광고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광고 타임이 길 때 우리는 뭐 하나요? 멍하게 보고 있거나 채널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요 상승장이라고 하는 이 상승 패턴이 끝나고 횡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상승 횡보 다음 하락이 나오고 다시 건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음 파동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위쪽에서 광고 타임인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예요. 멍하게 바라보고 있거나
딴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채널을 돌린다. 주식이라는 거에서 다른 채널로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주식 말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게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는 돈을 어디에 굴려야 되는가인 건데 제가 그게 말하는 현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보관을 한다. 어쨌든 내 돈의 가치는 수치로 정형화가 되는 것뿐인 건데 주식 1000만원치나 현금 1000만원치는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주식 1000만원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는 거고 현금 1000만원치는 현금의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온다 안 합니까?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연준과 우리 한국은행에서 자꾸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걸 더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화폐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자산이 뭔지가 뻔히 정해진 거예요. 현금입니다. 그것도 미국 돈과 한국 돈을 비교했을 때는 미국 돈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달러가 훨씬 더 유력한 투자 자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증시가 내려갈 거라고 본다면 역시나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유력하다. 그 광고 타이밍에서 채널을 현금으로 조금 돌려놓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다시 주식시장이 뭔가 하락으로 패턴이 바뀌었을 때 광고 타이밍이 끝났네. 그러면 다시 주식을 한번 봐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그 기로에 서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2800포인트, 2840포인트까지 지금 내려와 있지만 2840포인트는 지난 11월 저점이거든요. 이 저점을 지켜서 올라가게 된다면 위쪽에서 횡보를 조금 더 오래 하겠다.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이어서 방송됩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광고 또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지루한 횡보 장세가 또 만들어질 것이고 그 광고 타임에서 우리는 역시 멍하게 지켜보거나 채널을 바꾸면 된다. 저는 채널을 바꾸자라는 거고 그리고 주식에서 돈을 좀 빼셔가지고 현금 들고 멍하게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투입을 한다면 어딜까? 그거는 예언인 거잖아요.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2700포인트 또는 2500포인트 또는 2400포인트 여기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가 우리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는 어쩌면 저기가 매수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가 아니면 현금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인버스 사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내려간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있다면 인버스를 사는 게 맞는데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버스조차도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투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공격적인 하락의 베팅이기 때문에 그런 베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베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널을 옮겨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고 오늘 갈림길에서 2840포인트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내일과 다음 주가 올라간다면은 또 지루한 광고가 또 진행이 되겠구나. 거기서 내가 현금을 좀 더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제는 현금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는가 보다.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섣불리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한참 기다렸다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돈만 많으면 계속 사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한 방에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2750포인트, 2700포인트나 2500포인트 이 부근이 기회 자리가 될 수 있겠다. 현금을 조금 더 소중하게 지키자라는 의견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HJ님께서 한국항공우주 41,620원에 10%, 3만 원 이하 추매해서 이 가격인데 좀 더 보유할까요? 아니면 추매 수량만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살까요? 문초리님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거 요즘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멘토님. 기관들도 뭐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고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 시청자님 여쭤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한국전력에 거의 쌍두마차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공기업을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적 좋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별 상관없어요, 얘들은. 그리고 식음료 파트, 화장품 파트도 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사놓으면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약간 이렇게 광고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광고 타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락장이 시작되면 걔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갈 기업들을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샀는데 계속 몰려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네. 수익 돌아서는 거 금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빠졌던 걸 보세요. 2021년부터 2021년 말까지 계속 빠지다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점 매매 아주 좋은 메리트가 뭐냐면요. 저점 매매는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위쪽으로 올라올 땐 한순간이에요. 우리 농사 어때요? 한 달, 1년 내도록 벼가 막 노랗게 익어 있나요? 아닙니다. 씨를 심고 잡초 관리하고 뭐 해줘야 될 게 되게 많고 농약도 쳐야 되고 뭐 할 거 많은데 노란 날은 한 달도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확의 시간이 짧을 뿐인 거지 그거는 수확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많은 게 저점 매매의 어떻게 보면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41,0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위쪽에 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점 매매 안 하시고 고점 매매 하시다가 물려가지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건데 이번에 많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이게 추가 매수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산 돈이었으면 그냥 1차 매수였으면 돈 많이 벌었겠다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제발 저점 매매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올라올 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요. 추가 매수 하신 만큼 매도하시면 좋습니다. 4만 원대 오면은 저는 이왕이면은 추가 매수 하신 만큼 매도하시거나 전량 매도하셔도 좋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3만 원대 가깝게 다시 내려오면 사고 떨어지는 족족까지 다시 또 모아가면은 그 다음번 상승은 시청자님도 수익으로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나콩님께서 네오 이뮨텍 12,000원에 20%좀 도와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예, 이것도 뭐 살벌하게 떨어지네요, 멘토님.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요. 도와줄 수 없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아무나 도와달래 갖고 도와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건 뭐 도울 수가 없습니다. 뭐 돌아가 도울 수 없어 이런 느낌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재무제표를 한 번도 안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볼까요? 저는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가지고요. 매출 0원이 기업 탈출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매출 0원요? 아니 동네 슈퍼도 이거보다 많이 벌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동네 슈퍼 상장시키지 그래? 이건 뭡니까? 영원. 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산 사람은 또 뭐 하는 겁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분기별로 보더라도 매출이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뭘 도와줘요, 이거를? 뭐야,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게? 왜 샀어요, 이거?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산 거 자체가 그냥 아무 지식이 없고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이런 걸 사는 거는 돈 벌 생각이 있다라기보다는 돈을 기부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기술적으로 떨어졌지만 언제 올라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하고 있는 그런 신약 개발이라던가 신기술들이 잘 부합이 돼가지고 뉴스도 잘 나온다면은 이상급등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당장 방송을 통해서 네오 이뮨텍을 갖다가 전화를 해보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정보는 우리가 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당장은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10,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요.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오면은 당장 정리하셔라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딘님께서 멀티캠퍼스 47,000원에 80% 예전에 문현진 전문가님과 전화 상담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뭐 본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서 더 갈까 안 갈까를 맞추는 거는 그냥 진짜 예언이에요. 네, 항상 네.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예언과 예측 그리고 분석, 대응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분야거든요.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정고점까지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 정고점은 53,000원 정도가 될 건데 최근 급등 나올 때 53,000원 정도 자리를 맞고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3,000원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35,000원까지 갑니다. 그때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매수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뭐 하셔야 되냐? 떨어지는 거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있느냐? 저점 깨고 내려갈 때 손절하는 게 맞다. 그러니 지금은 44,000원, 45,000원이 무너지면은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셨다가 아래쪽 4만 원대 이하에서 다시 접근해도 좋아요. 이 기업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떨어지면은 저는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5만 원 이번에 뚫는지 안 뚫는지를 보면서 못 뚫으면 매도.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은 6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면서 수익을 좀 즐기셔도 괜찮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못 뚫을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매도로 좀 가닥을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